안녕하십니까. 자, 이 시간에는 그 신강사주하고 신약사주를 구분하는 그런 방법 알아보기로 합니다. 사주원국에서 용신이나 희신을 찾고 또 귀신, 구신을 구분하려면은 그 일간의 힘이 강한지 약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신강신약을 구분하는 획일적인 공식 같은 이런 방법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공식에 준하는 그런 기준과 방법을 어느 정도 정해 가지고 용신과 희신을 정할 수는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제시되는 기준은 사주 플러스에서 적용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회원 여러분들도 많은 검증을 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본 그 자료를 바탕으로 스스로 또 많은 임상과 또 검증을 거쳐 가지고 용신과 희신에 대한 어느 정도 기준을 좀 정하시기 바랍니다. 신강신약을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일간이 월지에 통근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간이 월지에 통근한 경우를 덕령이라고 하고, 일간이 일지에 통근한 경우를 덕지라고 하고, 다른 부분에 일간이 생조를 받는 경우에는 세력이라고 합니다. 덕령 같은 경우에는 요 월지가 일간에 뿌리가 되는지, 뿌리가 된다는 것은 인성이나 비급인지를 따지는 겁니다. 여기 월지가 이 일간에 인성이나 비급이 되면은 덕령했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지 못할 때는 신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월지 같은 경우에는 궁위로는 모친궁이죠. 일간의 그 성장기이고 태어난 달이기도 해가지고 일간한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그런 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점이나 부여합니다. 일간을 제외하고 지금 남아있는 궁위가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중에서 여기는 30점이나 부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큰 그런 비중을 두는 그런 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덕지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덕지는 여기 자신이 일간이면은 자신이 앉은 자리, 여기 일지죠, 그죠? 일지에 통근했는지를 따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통근은 이 일지가 그 일간의 그 인성이나 비겁이면은 통근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일간 같은 경우에는 그 일간의 행동과 생활 태도를 나타내는 그런 궁이기도 하겠고, 또 일간의 생활 공간이자 활동 공간입니다. 더불어 그 일간의 그 직업이나 배우자 관계, 또 일간과 배우자의 그 가치관이나 속마음까지 판단하는 대단히 중요한 궁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일간이 일지에다 통근을 하면은 덕지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은 20점을 부여합니다. 여기가 30점이라고 그랬죠. 월지하고 일지가 인성이나 비급이면은 이 자체로 바로 신강으로 보셔도 된다. 그 정도로 이 두 궁의 힘이 거의 절대적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30점이라고 그랬죠, 그죠? 여기가 20점이고, 월간 같은 경우에는 부친궁이기도 하겠고요, 그죠? 부친궁이죠. 그 다음 형제궁입니다, 그죠? 성장하면서는 부친이나 형제의 영향력이 그 다음으로는 상당히 클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세세하게 나누면 너무 힘들어지니까 나머지 궁이들은 전부 다 10점씩을 부여합니다. 이렇게, 그죠? 10점씩 이렇게 부여하니까 30, 50, 60, 70, 그죠? 80, 90, 100이죠. 100점 만점에 50점이 넘으면은 그 자체로 신강이다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일지하고 월지가 전부 다 통근을 하지 못했더라도 나머지 궁위가 다 일간의 세력이면은 이 자체로도 신강사주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점수는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같은 데서 쭉 보시면은 이 시지, 여기, 그죠? 요 시지를 일지보다 더 크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간의 세력이 인성과 비겁이죠, 그죠? 인성과 비겁이 일간의 세력입니다. 인성은 뭡니까? 모친이죠, 그죠? 모친이고 부모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비겁은 뭡니까? 형제 자매죠, 그죠? 부모나 형제 자매궁이 어딥니까? 자, 여기가 부모나 형제 자매궁입니다. 이게 모친궁이고 부친궁이고 형제 자매궁이죠. 자, 이 부분에서 있어야 영향력이 발휘하는 거지. 이 시주에서 이 일지보다 더 크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주는 뭡니까? 일간이 보살피고 좀 도움을 좀 줘야 되는 자식궁입니다. 만 시주에 비견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비견이 있으면은 이 시주는 일간의 논년기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집도 생기고, 그렇지만 또 어떻습니까? 주관성도 생기고 추진력도 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인성이 있으면은 나이 들어서 이 인성은 뭐 의식주, 안정,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의식주나 아니면은 안정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지만은 자식한테 크게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간은 자기 자신이기도 하겠고, 이 사주 전체의 주체입니다. 모든 건 이 일간과 어떤 관계인지 따지는 거지, 이 일간을 제외하고는 이 사주 자체는 존재하지 않겠죠. 그죠? 자, 일간을 중심으로 월지를 통근했으면 30점, 그죠? 자, 일지를 통근했으면 20점. 그 나머지 궁위는 전부 10점씩을 부여해가지고, 그 만약에 그 점수의 합이 50점이 넘으면은 신강사주, 그죠? 그 다음에 50점 미만이면은 신약사주로 보겠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계절적인 요인이 66%, 십성적인 요인이 33% 이렇게 써놨죠. 그죠? 이 부분은 우리가 계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임묘진이 요게 봄이죠. 그죠? 사오미가 요게 여름, 그 다음에 신유술이 요게 가을이죠. 그 다음 해자축이 겨울입니다. 자, 임묘진이면은 봄이니까 간목일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계절이죠. 그죠? 요 사오미는 여름이니까 자기가 좀 활동하는 그런 공간일 수는 있겠고, 신유술은 반대의 계절이고, 해자축은 간목이 상당히 좀 웅크리는 그런 계절일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 임묘진의 임묘는 뭡니까? 비급이죠. 그죠? 이건 비급이에요. 그죠? 여기 사오미는 식상이죠. 그죠? 여기 식상. 여기 신유술은 관성입니다. 그죠? 여기는 관성. 여기는 수생목으로 생주하는, 여기는 인성이죠. 그죠? 여기는 인성인데, 여기 진술축미 끝에 남은 거, 여기 그죠? 진미, 여기 술, 축, 요거는 전부 다 뭡니까? 간목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목극토로 전부 다 극하는 전부 다 여기 재성이죠. 그죠? 요거 재성입니다. 그죠? 요것도 재성이고, 요것도 재성이죠. 요것도 재성이고, 요것도 재성입니다. 그죠? 요거는 자기 계절인데 재성이고, 요거는 여름인데 재성이고, 요거는 반대의 계절인 가을인데 재성이고, 그죠? 이 부분을 똑같이 해석해 갖고는 사주가 완전히 엉망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 임묘진의 요 진은 자기 계절이니까 계절적인 요인을 66%, 그 다음 십성은 뭡니까? 목극토로 이렇게 극하는 거니까 식상이죠. 그죠? 봄이니까 계절적인 요인을 비급으로 봐가지고 여기 20점, 그죠? 여기 식상이니까 요게 10점이니까 식상은 자기의 세력이 아니죠. 그죠? 만약 여기 부분은 20점이 부여되겠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되겠고, 여기 여름 같으면 어떻습니까? 사오미 자체가 식상이고, 그죠? 요것도 재성이니까 역시 자기하고는 무관하죠. 그죠? 여기는 점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 다음 여기 신유술에 여기는 관성이니까 역시 여기 점수가 없겠고요. 여기는 재성이니까 점수가 없죠. 그죠? 요것도 0점입니다. 그죠? 요것도 0점이고, 여기 해자축 같으면 어떻습니까? 여기 겨울이죠. 그죠? 겨울이니까 인성이니까 요거는 20점. 그럼 여긴 재성이니까 없죠. 그죠? 요런 경우에는 20점이 부여되겠다는 이야기죠. 여기 진술충미가 왔을 때. 여기에 이게 만약에 간목일 때 여기에 진토나 축토가 오면은 20점이 되고, 그죠? 그 다음 여기 미토나 술토 요게 오는 경우에는 점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주 플러스에서 사용하는 플러스 만세력이나 뭐 플러스 운세력에서 자신의 그 명조를 이렇게 입력하다 보면은 요 항목이 나옵니다. 제일 위에가 계절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계절, 그 다음에 십성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기 계절 플러스가 좀 전에 설명드린 그 계절적인 요인 66%, 십성적인 요인 33%를 주는 그런 경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저 지지에 이렇게 진술 충미가 왔을 때만 그렇게 따지시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절적인 부분만 이렇게 따지는 요거죠. 그죠? 두 번째, 요 부분은 순수한 계절로만 따집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 임묘진, 사오미, 여기가 신유술, 여기가 해자축이면은 이거는 무조건 봄이죠. 그죠? 봄이니까 여기가 진토가 오면은 무조건 요거는 30점. 그죠? 여기 미토가 오니까 여름이니까 점수가 없겠고요. 술토는 가을이니까 점수가 없죠. 여기 축토가 오면은 30점. 인성이잖아요. 그죠? 요런 식으로 부여하겠다는 게 지금 여기 그 계절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요 두 번째 요거죠. 요걸 선택하면은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겠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십성이죠. 그죠? 여기는 십성. 이 십성 부분은 이 계절하고는 상관없이, 그죠? 자, 임묘지는
임묘진이 뭡니까? 여기 재성이죠, 그죠? 자, 목극토잖아요, 그죠? 재성. 요건 뭡니까? 요것도 임묘지니까 요것도 재성이죠, 그죠? 요것도 재성. 요건 뭡니까? 요것도 재성이잖아요, 그죠? 재성. 요것도 축토도 맨 재성이죠. 토웨이니까. 어떤 경우든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전부 재성이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십성적으로 계산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선택하는 옵션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그 사주의 신강신약이 바뀝니다. 사주 플러스 사용하는 것은 계절 플러스 이 부분이고, 뭐 디폴트로 그냥 그대로 두고 사용하시면은 요게 지금 그냥 적용이 될 겁니다. 자신의 그 이론이나 학파에 따라서 뭐 선택할 수는 있겠지만은 전혀 다른 해석이 되니까 유의하셔야 될 걸로 봅니다. 자, 덕령, 덕지 이 부분을 뭐 약간의 예시를 두고 판단해 보기로 하죠. 자, 여기 인성이죠, 그죠? 자, 인성과 비겁이 오면은 덕령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간목일간에서 인성은 뭡니까? 간목일간에서 인성은 자수하고 해수가 되겠죠. 뭐 그렇다고 그 천간에 있는 임수하고 개수는 포함이 안 됩니다. 여기 월지니까, 그죠? 자, 자수하고 해수가 오면은 인성으로 덕령이 되겠고, 비급이 뭡니까? 임목하고 묘목이 오면 역시 덕령이 되겠네요, 그죠? 요럴 때는 30점을 부여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 식으로 되겠고, 병화가 온다면은 정관이니까 이런 부분은 뭐 전혀 점수가 안 될 겁니다, 그죠? 여기도 써놨죠, 그죠? 신령, 그죠? 신령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죠? 뭐 실전 여기는 없으니까 뭐 그렇다 치고 여기는 신령이라고 돼 있죠, 그죠? 이렇게 되면 신령이 되겠고요. 이 정화한테 뭐가 오면은 덕령이 될까요? 정화한테는 같은 사화나 오화가 오면은 비급이죠, 그죠? 요게 이제 덕령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인성이니까 임목하고, 자, 묘목이 오면은 요 부분은 덕령이 된다는 이야기죠. 한번 바꿔보기로 할까요? 임목이 오면은, 자,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덕령이라고 해놨죠, 그죠? 이렇게 덕령이 되면은 요게 30점을 부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30점을 부여하고, 만약에 이렇게 병화일 때 여기 지지에 같은 비급이 오거나 그 오화나 사화가 오거나 아니면 역시 임목이나 묘목이 오면은 역시 덕지가 되겠죠, 그죠? 여기 부분에 한번 넣어 보기로 하죠. 자, 오화를 한번 넣어 볼까요? 이렇게 오화를 넣으면은, 자, 오화가 들어왔죠, 그죠? 오화가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자, 덕령 덕지가 돼 있죠. 요 부분만 돼도 바로 신강한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부분에 역시 그 같은 천간이니까 병화나 정화가 오면은 뭐 자기 세력이 되겠죠. 같은 그거니까. 아니면은 간목이나 을목이 와도 자기 세력이 됩니다, 그죠? 뭐 정화를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정화를 하나 이렇게 넣으면은 여기에 바로 덕세가 나와야 되는데 덕세가 이렇게 안 나왔네요, 그죠? 자, 덕세가 안 나왔네요. 그거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이 부분은 바로 세력이 하나 잡히는 걸로 나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죠? 여기도 간목이나 을목 아니면 정화나 병화가 오면은 역시 일간의 세력이 되겠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화나 사화가 오거나 아니면 임목이나 묘목이 오면은 역시 같은 결과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기토일간이죠, 그죠? 이렇게 기토일간인데 기토일간의 명조에서 이렇게 축토가 오니까 비견이죠, 그죠? 이렇게 오니까 이 경우에는 덕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고, 만약에 이제 이 기토일간인데 이 부분에서 무토, 뭐 기토 이런 게 오면은 역시 일간의 세력이 되겠고, 지질은 어떻습니까? 자, 진술충미가 오면은 전부 다 그 일간의 세력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병화일간인데 이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여기는 써놨죠, 그죠? 덕세 다섯, 자신의 그 세력이 다섯 개다 하는 이야기죠. 여기 극강으로 나온 것은 요거는 없다고 봤을 때 뭐 전부 다 자기의 세력이니까 극강이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비급이니까 자신의 세력이고, 여기는 인성이죠, 그죠? 이렇게 인성이니까 자신을 도우는 그런 거고, 여기 또 맨 인성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한 개 있으면은 덕세 1, 두 개면 덕세 2, 이런 식으로 표시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런 명조를 한번 보기로 하죠. 자, 이 명조 같은 경우에는 자, 신금일간입니다, 그죠? 인성이잖아요, 그죠? 토생금으로 이렇게 생조하는 인성이니까 자신의 세력이어야 되는데 사주 플러스에서는 어떻습니까? 신령으로 보죠, 그죠? 이건 신령으로 봅니다. 신금 같은 경우에는 보석이나 뭐 연장 같은 쇠조각을 이야기합니다. 사오미가 여름이죠, 그죠? 사오미가 이렇게 여름인데, 여름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 달이 미토인데,
계절로는 여름이 끝나는 것 같지만은 이 미월에 삼복대가 이게 다 있는 가장 더운 달입니다. 이 가장 더운 달에 신금이니까 어떻습니까? 자신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자신을 녹여가지고 없애는 그런 정도의 기운이니까 겉으로는 편인이지만은 자기 계절은 결코 아니죠. 그죠? 자기를 죽이는 계절입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계절적으로는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으니까 계절 부분은 66%라고 그랬죠. 그죠? 0점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 그래도 어떻습니까? 인성이니까 10성 부분은 점을 부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월지가 미토면은 인성이지만 여기는 10점만 부여합니다. 이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미토가 아니고 축토가 오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죠. 자, 축토. 이렇게 축토가 오면 어떻습니까? 축토는 한겨울이죠. 그죠? 아까 미토하고 반대 계절입니다. 반대 계절이다 보니까 이때는 자신을 도우는 그런 토행이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장간에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여기 보시면 개신기가 들어있잖아요. 그죠? 개신기니까 여기는 물이고요. 여기는 같은 금오행이죠. 그 다음 여기는 토오행이고, 그죠? 이런 식으로 자신을 도우는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계절적인 요인, 자기 계절이니까 20점 같이 부여되고 또 인성이죠. 그죠? 인성이니까 10점 부여돼 가지고 이럴 때는 30점 그대로 부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계절 플러스를 했을 때 다른 부분은 그냥 그대로 다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진술 충미일 때, 환절기일 때만 좀 주의해서 계산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그 사주 플러스에서 적용하는 신강신약을 구분하는 그런 방법들 어느 정도 공식화된 그런 기준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하시면은 자신의 사주를 펼쳐놓고 신강신약 따져가지고 정말 자신의 운세가 언제가 기운인지 언제가 흉운인지 계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용의심만 갖고 기운 흉운을 다 따질 수는 없습니다. 운에 따라서 그 합충, 형 이런 것들도 다 따져야 되니까 그렇지만은 이 정도만 하셔도 자신의 사주에서 기본적인 길흉은 판단할 수 있겠고요. 또 이 신강신약, 용의심만 잘 따지실 수 있어도 사주 공부에 한 절반 정도는 했다 보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요런 그 기준을 가지고 실제로 그 명조를 놓고 계산하는 그런 몇 가지 방법들, 그 다음에 조금씩 아까 그 진술 충미가 있는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 가지고 예제를 한번 다뤄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